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공부를 확실하게 책임질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세계적인 국제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이론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바로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 정말 자주 듣죠? 근데 막상 환율이 오른다는 게 우리 경제에 특히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환율과 생산량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부터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DD 곡선이라는 걸 직접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한 뒤에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DD 곡선을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만 먼저 알면 됩니다. 바로 환율과 생산량이 단기적으로 서로 어떤 사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 끝입니다. 자, 환율이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갑자기 빅세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네?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사겠죠? 바로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전체 수요, 즉 총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업들도 신나서 물건을 더 만들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량 Y도 쭉 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연쇄 반응이 핵심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순수출이 늘고 총 수요가 늘어서 생산량도 늘어난다. 아주 간단하죠? 이 긍정적인 관계,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모든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환율과 생산량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짝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관계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아주 멋진 지도를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DD 곡선입니다. DD 곡선이 뭐냐고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지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특정 환율 E에서 만들어낸 물건 Y가 하나도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시장에서 완벽하게 다 팔리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그림이 DD 곡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정말 쉬워요. 보세요. 위쪽 그래프에서 환율이 2원일 때 균형 생산량이 Y1이었던 1번 점 있죠? 그 점을 그대로 아래 그래프에 가져와서 콕 찍습니다. 똑같이 환율이 2,2일 때 균형점인 2번 점도 아래에 가져와서 콕 찍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쓱 하고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DD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 즉 우상향하는 모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뭐냐? 환율이 오를수록 생산량도 같이 커진다. 둘은 항상 같이 가는 한 팀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DD 곡선이 한 번 그렸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에이, 아니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하는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DD 곡선을 통째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DD 곡선, 과연 한 번 그리면 영원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땡,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DD 곡선을 움직이는 배우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환율 말고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더 쓴다거나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늘린다거나 하면 DD 곡선은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정부 지출을 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보죠. 정부가 갑자기 도로랑 다리를 막 더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그래프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건설회사들이 돈을 벌고 직원들 월급도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즉, 총 수요가 늘어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환율 이공은 그대로인데도 총 수요가 늘어나서 균형 생산량이 Y1에서 Y2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환율 수준에서 생산량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D 곡선 전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첫째, 환율이 오르면 생산량도 오른다. 둘째, 이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우상향하는 DD 곡선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부 지출처럼 환율 말고 다른 게 총수요를 바꾸면 DD 곡선은 통째로 이사간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막 풀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한민국의 DD 곡선은 과연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쑥쑥 들어올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장친,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